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장수와 김성진의 메디칼 세상, 오늘도 김성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비가 많이 오셨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예,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장마 때 비가 와야 또 우리가 농사가 잘 되죠. 예. 그 의사분들은 통상 몇 시간쯤 일을 하십니까, 하루에? 보통 저는 좀 작게 일하는 편인데요. 예. 저는 이제 9시 반부터 6시까지가 진료 시간인데요. 보통 우리 선후배들께서는 뭐 9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죠. 9시부터 7시까지. 예, 그래서 저보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예. 더 근무를 하려 또 제 시간에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또,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저는 뭐 이 병원들이 다 또 동일한 시간에 마치는 거 했더니만 어떤 병원은 또 저녁에 좀 늦게 하는 병원도 있고 그렇대요. 그렇죠. 야간 진료하는 데도 요즘 많습니다. 뭐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밤 10시, 11시, 뭐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야간 진료를 많이 하죠. 뭐 소비자 때문에.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야간 진료나 늦게 하는 게 나쁠 거는 거의 없는데요. 왜냐하면 네. 직장 다니는 분들이 평일날 직장 마치고 네. 가서 이제 뭐 병원에 가는 거는 집 근처에 상당히 네. 시간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원래 이 뭐 법에 예. 이 병원은 병원이나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 예. 그 시간이 진료 시간이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없죠. 오히려 뭐 정부 측에서는 24시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직원들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뭐, 그렇군요. 예. 특히나 대학병원급에서 간호사들이 1년 만에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가 나이트 근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반, 예, 야간반으로 예, 이렇게 예. 계속 교대로 돌아가니까. 3교대를 해야 되니까 뭐 그게 도저히 그 굉장히 그것도 건강에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저 우리 DMZ 같은 데서 근무하는 이 우리 군인 여러분들이 이제 밤새도록 2교대로 이렇게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면은 뭐 당뇨, 고혈압 이게 원인이 되거든요. 제 실제로 그런 경험을 봤어요. 제 건물에 2층에서 이제 일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 밤새도록 야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처음에 입주할 때는 건강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그대로 당뇨가 걸려요. 당뇨가 걸려서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만큼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는 건강에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제대 말년에 네. 뭐 총기 사고가 다른 부대에서 났는데 네. 저는 또 위험 대상 관리 사병이라고 아, 예. 예, 경비 중대를 보내가 탄약 사령부인데 네. 24시간 그러니까 3교대로 돌아가는 이 경비를 제대 말년에 갔습니다. 고생하셨고. 예, 그럼 하루 종일 이 지키는 거예요. 탄약고 앞에서. 네. 그 숲속에 산속에 있죠. 네. 야, 그런데 그게 이제 뭐 2시간마다 와서 자고 또 나가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짓을 하려니까요. 교대로 돌아가면 야간 근무를 그때 네. 한 2달 해봤습니다. 예. 야, 그걸 하다 보니까 낮에 또 사람이 좀 황폐해지는 것 같고. 건강이 안 좋아지죠. 예, 예.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야간 근무를 그때 한번 한 2달 해봤습니다. 예, 인류 역사가 이제 뭐 한 100만 년쯤 되나요? 예.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100만 년이라 치고요. 예. 그 중에 99만 년을 밤에 그냥 잤어요. 예, 뭐 인간은 원래 자는 그만때 또 컴컴했지 예,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이 역사 시대가. 그렇죠. 예. 뭐 전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요즘 뭐 밤에 보통 새벽 1시, 2시 특히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있죠. 예. 그때 좀 자야 머리도 발달하고 건강에 좋아지는데 이 대학 입시 때문에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게 참 국가 대계를 위해서 참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무조건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12시 전에 반드시 자야 된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런 법을 좀 만드는 건 좋지 않을까 하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 자는 애들은 뭐 강제로 재우는 방법을 국가가 모색을. 자, 근데 요즘 진짜 예. 그거 한 게 이야기가 예. 나왔으니까 말씀이지만은 예. 요즘 젊은이들이 마땅히 돈 벌 데가 없으니까 네. 내 몰리는 장소가 제일 많은 게 편의점 야간 알바. 그렇죠. 또 요즘 뭐 이 뭡니까 맥도날드 같은 네. 업체에 보면 24시간 오픈한 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식당 밤에 24시간 오픈한 데. 네. 또 사업체 중에서 밤에 24시간 뭐 경비를 하거나 일하는 네. 이런 데 보면 젊은 청년들이 그런 데 내 몰리는데 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데가 또 약간은 페이가
예, 이 좀 낮보다는 좋죠. 조금 낮고 나와봤자 예. 또 저임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게 밤낮이 바뀌었을 때 문제는 똑같이 심각하게 올 수 있죠. 심각하죠. 예, 굉장히 이건 몸에 안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또 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24시간 편의점이나 이렇게 24시간 식당, 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외국에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 24시간 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24시간은 고사하고 뭐 6시 되면 딱 맞추지 않습니까? 예, 저기 뭐 네. 제가 이 독일이나 덴마크 가서 덴마크의 오우스라는 도시, 예, 유틀란트 반도의 제일 큰 도시 오우스인데 예, 거기 가서 시장에서 뭐 물건을 흥정을 냈는데 예, 교회에서 종이 6시 되니까 땡땡땡 치니까 예, 내일 사러 오라고 흥정을 거의 다 돼 가는데 예. 맞습니다. 싸가 가버리고 토요일 일요일 안 하더라고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예. 날 호텔에 있으면 예, 업무차 가면 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밖에 나가면 대부분 문을 예. 닫고요. 예, 그리고 또 평일날도 저녁에 일과 마치고 들어와서 어디 좀 술이나 한잔 하려고 나가면 예, 거리가 전부 캄캄해요. 제가 캄캄하죠. 스위스 찌리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예, 한 1km를 전차를 걷다가 안 돼서 전차를 타고 예? 이렇게 한참 가니까 예. 1km를 걷다가 예. 겨우 불이 반짝하는데 가보니까 고만 술집 하나 문 열었는데 사람만 고기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없으니까요. 예, 그러고 보면 집이 조명이 또 한국처럼 이렇게 백열등 조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도 조명이 전부 누런 조명이 어두침침해요. 예, 근데 그렇게 어두침침한 조명하고 예. 이렇게 밝은 한국의 아파트 조명 같은 거하고 부분에서 봤을 때 근데 예. 한국도 부자들은 좀 컴컴하게 살더라고요. 현명한 거죠. 좀 자기들 아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침침한 조명이 좋아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 침침한 조명이 밝은 조명보다 좋죠. 좀 예, 원래 밤 되면은 이게 사실은 전기불이 있으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스탠드만 딱 켜면 되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우리 조명 자체는 침침하게 해놓고 자기들 공부하는 부분 조명만 하잖아요, 스탠드. 예. 그게 현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밝은 빛이 있으면은 조그만 빛이 있어도 연구 결과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LED 빛 있잖아요, 시계 예. 같은 거 이런 것도 수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보면 이게 이 불을 상징하는 게 어두침침한 조명 같아요. 술집도 보면 환한 집보다 어두침침한 집이 가면 좀 더 비싸고 식당도 좀 어두침침한 호텔에 가면 대부분 어두침침하지 않습니까? 호텔도 예. 싸구려 호텔 가면 훤합니다. 예, 예. 근데 부자 호텔 가면 어두침침, 레스토랑도 어두침침하고 바 가면 더 어두침침하고 지하에 있는 나이트 가면 더 어두침침하고 룸살롱 가도 어두침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분위기를 아는 거죠. 예, 그쪽에서 부가 창출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의학적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어두침침한 거하고 건강하고는 밝은 거하고 밤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살아온 그 기준이 밤 되면 무조건 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여름 되면 한 8시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럼 예. 바로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 리듬이에요. 예. 그 리듬을 못 깨니까 자꾸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불빛이 생김으로 해서 이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훤합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강한지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전기 문명에 의해서 특히 우리나라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이런 나라는 정말 뭐 부의 생산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유럽보다 특별히 뭐 잘 사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일만 열심히 하고 또 별로 물론 좀 많이 부가 많이 창출됐지만은 유럽에 비해서는 부가 아직 작은데도 빨리 이거 좀 이런 거는 어두워지면은 좀 빨리 자고 그런 문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어렵겠죠. 우리나라. 어제 네. 보니까요 유럽에서 네. 덴마크인가에서 6시간 일을 하는 거 네. 대신 조건이 있더만요. 네. 낮에 일과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 네. 화장실 가거나 밥 딱 먹는 거 말고 핸드폰도 보고 막 이러지 말고 네. 자빌하지 말고 뭐 담배도 피우지 말고 일만 집중해서 6시간 해라. 네. 그러니까 6시간 근무하니까 8시간 근무했을 때보다 이 업무 효율이 더 높았다.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지죠. 예.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월스트리트에 이렇게 증권가 일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 사람들은 점심 제대로 안 먹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를 내가 바로 먹으면- 옆에서 예. 보면서 하더라고요. 예, 샌드위치 먹으면서 이제 저녁을 거하게 먹죠. 예. 한 7시, 8시 나와 이제 와인 해가지고 이제 그 저녁이 그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유일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그런 그 값을 합쳐가지고 이제 아주 굉장히 풍부하게 먹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직장은 좀 저도 옛날에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예. 좀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사실 이야기 다룰 게 많은데 아직 본론에도 못 들어가고 변두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박유천 씨 말입니다. 네네. 지금 이 양반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예. 저는 이 양반 참 신기한 게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이다. 네. 우리 아들내미도 좀 이따가 이 군대를 가는데 네. 제가 이 참말로 그 강남구청의 사회 관광진흥과에서 근무하는 거는 네. 공익 중에서도 이거 완전 꿀보직 중에서도 그렇죠. 상 꿀보직입니다. 네. 네. 이 공익 중에서 좀 빽 없는 사람들은 메트로 이런 데 가서 예. 일을 하고요. 고생하죠. 예, 근데 이런 보직은 굉장히 좋은 보직인데 예. 자, 이 친구가 지금 여자들 네. 한 6명쯤 키워놨죠. 5명이 뭐 네. 고소하고 또 1명 뭐 아는 사람 한 6명쯤 일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낮에 열심히 사회복무를 하고 네. 저녁에는 또 술집에 가서 그렇게 또 이 화장실에서 또 그렇게 일도 하고 뭐 그랬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뭐 지금 성폭행이냐 아니냐지 예. 뭐 성적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예. 이런 친구는 체력이 유별나게 좋은 겁니까? 20대죠. 20대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20대니까요. 예, 예. 뭐 그때 사실은 남자들은 10대가 제일 정력이 왕성하죠. 아, 그게 그렇습니까? 점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예. 정력이 약해지는데 20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또 그냥 술도 먹고 이럴 건데 예. 공익이 너무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낮에 강남구청의 관광진흥과는 할 일이 없는 건지 예.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일이 많아도 30살이네요. 아, 안옥 그렇습니까? 30일 건데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 나이로 31나 32인데 예. 이렇게 그 낮에 공익 생활보다도 밤 생활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아마 그 나이 때는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게 가능할 아무리 거예요. 일이 많아도 예. 좀그 그리고 그건 좀 이해가 돼요. 또 예. 주말에는 경찰에 또 계속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예. 원래 공익은 주말에 놀 때 예.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정상 뭐 이렇게 출근을 오늘이 아니고 25일이구나 어쨌든 사건 생기고 고소당하고도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네. 이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도미니크 칸이라고 IMF 총재하다가 아, 예, 예. 그 호텔에서 흑인 여자 네. 그 룸메이드를 갖다가 건드려 가지고 네. 고소당해가 이거 수갑차고 그렇죠. 미국 교도소에 갇혀갖고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끌려 나갔고 했잖아요. 그 사람 또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영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성적 충동 조절 장애인데 실제 그런 병이 그런 있습니까? 병 있죠. 저는 왜냐면 박유천 씨가 진짜 이런 일을 했다면 예. 이 친구도 좀 그런 정세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런 병이 있죠. 이제 뭐 님포매니아 해가지고 이제 그 영화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 영화 있죠. 예. 예. 그건 뭐 정력이 좀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강한 건데요. 이런 분들이 뭐 참 병과 건강을 구분짓는 게 참 힘들긴 한데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이 사회를 리드하는 분들이 꽤 많죠. 그 도미니크 칸 총재도 빌 클린턴. 예, 뭐 그분은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 백악관에서. 죄송합니다 청와대 백악관에서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근무 중에 예, 예. 그 르인스키라고 부르는 인턴 여성과 또 열심히 또 예, 네? 뭐 직접적인 성관계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시가를 이용해서 뭐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책에 나오죠. 근데 수사 이런 거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참 미국이 대단하긴 해요. 도미니카 칸을 바로 이렇게 비행기에서 끌어내서 체포하는 거나 빌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인데 수사를 다 해버리잖아요. 르인스키의 네. 그 옷에 예. 그때 케네디 스타라고 특별 검사가 임명돼 가지고 그렇죠. 르인스키가 자랑스럽게 옆에 동료 직원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네. 동료 직원이 찔러서 예. 르인스키의 그 이 빌 클린턴의 체액이 묻은 네, 네. 르인스키의 외투가 그도시 아우터가 네. 이 FBI에 압수돼 가지고 그렇죠. FBI가 업무 시간에 백악관을 가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피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피 뽑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대단하죠. 참 이건 아마 그래서 아마 세계를 지배한 나라 같아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네. 성공한, 우리 영화에 보면 흔히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네. 잘생기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출세해서 네.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성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게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심리하고 성적 집착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이제 인간의 욕망 중에서 이제 식욕 또 성욕, 수면욕. 수면욕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강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배가 좀 불러야 성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그 옛날에 일본 관동군 뭐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예. 죽기 직전까지 60일간 사람을 굶겼는데 그 앞에 이제 밥하고 예쁜 여성을 선택하게 했는데 잠은 안 재운 건 없습니까? 잠은 안 맞춘 것 같아요. 그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선택을 하게 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식욕을 택할 줄 알았는데 이 여성을 택하고 이제 사망한 거죠. 그 이유가 이 식욕보다는 성욕이 더 중요한 게 이 자기 DNA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 성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쁘다고 생각할 뭐 결국 좋은 거죠.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자기 DNA를 퍼뜨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욕망을 이 표출한 게 성욕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성욕이 강한 사람들은 정력이 강하고 정력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실현 의지가 강한 거예요. 내 DNA를 복제해서 후손에 물리겠다. 그러니까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빌 클린턴이 얼마나 일 열심히 했습니까? 경제도 많이 살렸고요. 또 그 사람이 상당히 굉장히 매력적이래요.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 여인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 색소폰도 불고 이랬지 예, 않습니까? 예, 아주 예. 바람둥이 기질을 다양하게 갖췄죠. 예, 그런데 예, 도미니크 칸이나 빌 클린턴을 보면요. 예,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예. 빌 클린턴도 어부드 아버지, 폭행하는 어부드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불행한 고생했죠. 성장 과정을 거쳤고, 예, 도미니크 칸은 아주 상류층 가정에서 났는데 네, 뭔가 이 강박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결핍이 그 네. 과도한 성적 집착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좀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정신과사가 아니라서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경우가 많죠.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뭐 강압적으로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상당히 지위가 높은데도 초면에 굉장히 말을 거칠게 하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난 아니 저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왜 저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남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비슷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렇게 할 정도니까 자기보다 좀 뭐 이렇게 서빙하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하게 할 수 있겠죠. 마음대로요. 참 그런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좀 네. 지위가 높을수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을 리드하고 좋은 나라가 될 건데요.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욕 성욕하니까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난을 좀 키웠는데 물을 잘 안 줘주고 괴롭히니까 예. 난이 꽃이 핍디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번식 욕구가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오히려 괴롭히니까 꽃이 피었네. 옛날에 보면 뭐 이상 소설가 이런 데 보면 예. 폐결핵 걸리면 그렇게 성에 집착한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죠. 예, 예. 뭐 믿거나 말거나 하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는 30년 동안 난을 키웠는데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옛날에 저 꽃을요? 예, 지방에 있을 때 이 햇빛이 들어오는 때 딱 한 번 피더라고요. 근데 향이 굉장히 좋더군요. 어디 동양난입니까 서양난입니까? 동양란이죠. 아, 동양란. 서양란은 향이 나지 않던데요. 네. 예. 조금 고달프게 해주면요 예. 꽃이 잘 핍니다. 또 난을 키우시는 게 취미시군요. 아니 뭐 취미는 아닌데 뭐 난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보면 예. 이 친구가 근데 지금 성폭행을 예. 했다라는 증거,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책이 묻은 속옷이라든지 이런 게 이 여성에 의해서 안 나오더라도 예. 성폭행이 될 수 있습니까? 물증이 없어도요? 예,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경찰청 의견에 의하면은 저 나머지 3명은 옛날에 한 거라서 증거가 없잖아요. 예. 근데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예. 진술이 일관되면은 예. 성폭행을
입증할 수 있다. 뭐 그런 예.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4명이 고소의 모양인데 네. 사람 한 6명 나왔는데 그중에 고소는 4명의 모양이에요. 네. 나머지 타입이 된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속옷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첫 번째 여성이고 나머지 여성은 물증이 없는데 네. 오늘 강시명 경찰청장이 이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리에 맞으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랬거든요. 네. 네. 예. 보통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하면 그 경찰대학에 가죠. 경찰대학이요? 보통 보니까 이 성폭행 여성이 있으면 네. 그 경찰대학에 보니까 송파에 있는 성폭행 여성들을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 죄송합니다. 왜 경찰대학을 갔는데 제가 좀 요즘 오락가락합니다. 경찰대학 저 88 컨트리. 그래서 나 갑자기 좀 이상해졌어요. 예. 경찰병원에 가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데 예.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예. 20, 30대에 사실 참 성욕이 너무나 왕성하죠. 예. 그 뭐 모든 남성들이 다 경험을 했을 거고요. 예. 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자본이 많잖아요. 인기인이니까. 예. 그 당시에는 아마 24시간 생각하는 게 아마 성적인 문제일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 갈 수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본이 또 풍족하니까 가서 좀 과도하게 표출했는데 실제로 뭐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한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아마 여성들이 좀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물론 뭐 어떤 최근에 또 방송을 보니까 뭐 김갑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나 자기만의 성적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또 패티시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은 그런 왕성한 성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여성을 배려해가지고 그런 장소 선택에 문제가 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여자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거는 약간의 상황 제공을 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을 피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네, 성폭행을 한 정황이 나온다 그러면 민사로도 또 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형사 다 가겠죠. 그렇겠죠. 예. 아, 성폭행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있죠. 특히나 최근까지 아시잖아요. 의사들이 성폭행은커녕 이 성범죄에 연루돼서 벌금만 내도 10년 동안 의사면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없었죠. 그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이제 위헌 나가지고 그건 없어졌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근데 이게 뭐 일부 안 그런 분, 뭐 집에서 당했다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 룸 살롱 같은 데의 화장실은 네. 룸에 있는 화장실은 뭐 가보셨겠지만은 안 가보셨습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소변기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죠. 예? 예. 그 자변기는 없고 예. 그냥 소변을 보는 소변기. 제가 틀리게 이야기했습니까? 뭐 저도 하도 옛날에 가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소변기만 있었던 것 제가 같아요. 우리 원장님을 곤란하게 해드렸네요. 저 소변기만 있는데 그 예. 여성 저기 옆에 예. 서빙을 하는 예, 이 여종업원이 네, 네, 그게 따라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야기 좀 하고서 그리 가자 해서 끌고 가서 그렇게 했다는데 네. 좀 뭐 합니다. 예, 뭐 또 참 그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참 힘들긴 한데 예. 어쨌거나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를 할 때요 예. 항상 이렇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들어오게 해요. 예. 근데 그런 걸 또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렇겠죠. 이 패트론 제도라 해가지고 예. 이제 한 국회의원 한 분이 예. 저번 회기에서 한번 예. 그 발의를 하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예. 불을 어둡게 하고 해야 되거든요. 화면을 보기 위해서. 예.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오해를 사기가 쉽죠. 그래서 항상 그 특히는 어두운 데서 할 때는 꼭 2명을 옆에 두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주병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분 되게 고생을 하셨죠. 예. 그래서 그분이 한번 옛날에 말씀하는 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도 여성하고 같이 타야 될 때는 안 탄대요. 오해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진짜 뭐 자라보고 대게 물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 소뚜껑 보고도 놀라게는 돼 있는데 예. 그분은 그 트라이미가 예, 트라이. 예. 속업하다가 벌은 돈 다 그냥 엉뚱한데 이렇게 탕진이 돼버린 셈입니다. 그죠? 아직도 돈은 많이 저번에 방송에 나오는데 집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참 고생 많이 하셨겠죠. 예. 도대체 참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그 저기 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론이 좀 뒤에 나왔네요. 지금 화상 투약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약품을 택배, 의약품 택배 이 두 가지를 정부가 추진한다 해서 그 시끄러운데요. 화상 투약기라는 거는 약국 외에 한마디로 약 자판기 같은 거를 설치하고 이 화상으로 그 자판기에 화상 신청을 해가 상담 약사가 상담 판매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요. 약국 내 설치와 약국 외 설치, 투약기 전담 약사와 약국 개설자 한정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지금 약사들은 굉장히 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전에 보면 지금 일반 약 간단한 거 뭐 활명수 같은 거, 두통약, 배아제 같은 뭐 소화제,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걸 슈퍼 팔 때도 좀 시끄러웠는데 약사들이 졌죠 한번. 그래서 지금 이런데 원격으로 이렇게 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서 약을 파는 게 어느 나라 보셨습니까? 일본에서는 뭐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정부에서 원격 의료를 밀어붙일 때 우리가 반대한 논리가 이거였죠. 왜 아무리 원격 의료를 하면 뭐하냐, 또 대면 진료, 대면 약사를 대면해 가지고 약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정하려면은 뭐 약사도 같이 참여하는 뭐 택배나 이런 걸 하라고 이제 좀 반론을 하나 제기했었는데 그걸 바로 이용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줄기차게 원격 의료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약계 쪽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근데 또 약계는 워낙에 또 단결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원격 조제나 그러니까 이 뭡니까 화상 투약기나 그 다음에 또 약품 택배 이 부분이 의약품 택배 이 부분이 결국은 원격 의료로 가기 위한 그 어떤 수순이 아니냐. 그렇죠. 의약품 택배와 이 의약품 화상 그 투약기가 이 두 가지가 원격 의료로 가기 위해서 정비되어야 될 조건을 이걸 갖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의료계나 약사를 진영에서는 의심하고 있고 의학계가 공동 전선을 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랬을 때 좀 위험성이나 우려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약이라는 게 아무리 뭐 KGMP를 해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약이지만은 그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약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변질 과정이라든지 택배에서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 이거를 문제를 제기한 거는 약품과 함께 원격 의료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한 거고요. 이런 면에서는 의학계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정부에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저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안 돼서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서류 같은 거를 어디 좀 뗐으면 좋겠는데 무슨 뭐 곳곳에 공공 서류들 뗄 수 있는 자판기 같은 걸 좀 만들어 놓으면 좀 많이 뭐 요즘 조금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불편해서 그래도 저거동은 아니더라도 다른데 동사무소 정도는 가야 많이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더 쉽게 뗄 수 있는 거 이런 거 부분은 추진을 잘 안 하면서 이번에 이 화상 투약기나 의약품 택배 그리고 슈퍼에서 판매되는 상비약 종류를 이렇게 늘리는 거 이런 부분이 국민의 편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지금 파는 두통제, 소화제 이런 거 외에 진짜 밤에 많이 아프면 그건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약 먹고 자기가 판단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안전하죠. 우리나라는 또 응급실 접근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어쨌든 이 의약품 계통 또 진료 계통은 이 직접 대면을 해도 오진이 일어나고 또 사고가 나는데 원격 의료에 대해서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치열하게 밀어붙이는데 참 좀 의심이 갑니다. 보통 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조제약의 택배 배송은 말입니다. 네. 만성질환자나 원격 진료자 등을 대상으로 약국에서 조제약을 택배 판매하는 거라는데요. 네. 이 약을 택배 판매한다라는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미 환자가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야 들고 가기가 그러니까 집으로 좀 보내주시오 하는 거하고 네. 아예 그냥 환자가 보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약 보내주시오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차이가 아닙니까?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 집요한 그 수순의 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거대한 업무가 있지 있죠. 않을까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이 정권 아래서 뭔가 원격 의료를 끝을 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 부분을 갖다가 현실화 시키려면 그 현실화를 할 수 있는 이 물리적 거리를 단축해야 되는데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 진단은 원격 의료로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그러면 원격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약 처방을 할 때 네. 본인이 안 가고 화상으로 의사하고 이야기가 진단을 받는데 그러면 약은 어쩌란 말이냐 하면 약은 택배로 보내준다. 그렇죠. 또 약은 어떤 동네마다 네. 화상 투약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받아라. 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바로 이제 대안을 낸 건데요. 네. 참 무서운 겁니다. 요즘 특히나 또 이렇게 요즘 보험회사 뭐 실손보험에 관련해서 계속 막 끝없이 의사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매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난 이런 것들 그 뒤에 다 재벌 회사들이 있겠죠. 네. 보험회사가 다 재벌이 하는 거니까요. 또 원격을 해도 아마 분명히 그 배후에 모 재벌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함은 좀 실례요. 예. 예, 6월 23일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돼 있다거든요. 네. 핑계는 섬이나 벽지, 노인 등의 한정에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한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주 그냥 목을 메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조금 그 이렇게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핑계를 대려고 미국에서는 뭐 슈퍼 같은 데서 대형 마트나 한 10,000가지쯤 되는 약을 파는데 한국에는 100가지도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그것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화상 투약기하고 이 의약품 택배를 또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난 참 신기한 게요. 예. 그 자기들 유리할 때는 또 미국 잘 갖다 붙여요. 예. 미국에는 보면 병원비가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 번 갔다 하면 몇십만 원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 슈퍼에 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또 솔직히 말하면 슈퍼 약감은 예. 거기서 파는 약들 보면 비타민 종류나 뭐 예, 건강식품. 건강식품 예. 종류가 굉장히 많고 예. 나머지는 뭐 머리가 아플 때 이렇게 물에 타서 녹여서 예. 먹는 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종류나 무슨 소독제 정도지 예. 광범위한 약을 거기서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드럭스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미국 갖다 붙이고 또 불리한 거는 미국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고 도대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뭐 듣기로는 뭐 이 대기업들이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들이 아니라 예. 정부의 정부의 무슨 통신망도 지금 좀 기관 통신망도 좀 먹으려고 한다. 네. 플랫폼을. 예. 그 다음에 약에 진출한다. 이제 수출을 해서 계속 이렇게 먹고 사는 구조가 지금 수출 대기업으로서 한계에 좀 오니까 네. 자꾸 이제 국내로 손을 뻗어서 영원히 그 이 일정한 수요가 보장되는 부분에 네. 자꾸 진출하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면 내년 대선에서 이런 문제가 선동전이 벌어지면 네. 다수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이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도 뭐 옛날에는 이 재벌들 편을 많이 들었어요. 뭐 고용을 창출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같은 뭐 돈을 벌더라도 이 재벌이 고용하는 인원하고 이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특히 병원 개통은 뭐 한 연매출 한 10억만 달라 해도 직원이 7, 8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재벌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명이 거의 한 3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네.
이 결국은 그들만의 잔치죠. 네. 재벌에 기업하는 근무하는 분들은 참 좋을 거예요. 보통 중소기업에 2배 이상 연봉을 받으니까요. 근데 그 나머지 밑에 하청을 받는 사람들은 또 바로 3분의 1밖에 안 받는다면서요. 네. 그리고 하청을 줘도 또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좀 상생하는 법을 좀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런 법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 국민의 다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는데 네. 지금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처럼 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네. 국민이 누군가 원격 진료를 안 해서 우리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원격 원하지 진료를 않는데. 갖다가 네. 밀어붙이고 네. 또 그렇게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화상투약기니 화상투약기 하면 그 기계 판매가 또 얼마나 많이 짭짤하게 팔아먹겠습니까? 그렇죠. 기계만 있습니까? 그 기계가 화상으로 서로 간에 쌍방대화가 되려면 네. 그러니까 이 화상 통화 시스템이 그 기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네. 또 그게 통신망이 구축돼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또 이 IT 쪽 예? 네. 장치 부가가치가 장치 설비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면 약값은 끈값이고요. 그렇죠. 이 기계값이 더 쓸 맞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발 좀 이런 데 신경 쓰는 에너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장애인들, 또 힘든 사람들, 그래 좀 신경을 좀 쓰고 좀 부의 합리적인 좀 재분배 이런 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는데 그런데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자판기 뭐 한 10대 이래 갖고 있으면 네. 뭐 묵고 놀아도 그거 관리만 해도 그렇죠. 뭐 한 달 월급 번다 해가지고 네. 자판기 열심히 사들여서 부업한 사람들 많았는데요.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판기 팔았던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원격 진료를 보면요. 이 원격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편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정책은 그 편익이 어느 쪽에 가느냐가 네.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그게 본질적인 게 정책의 핵심 관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 중에 뭐 진실로 원격 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 주위에 못 봤어요. 자꾸 정부에서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예. 도대체 왜 그러죠? 그래서 그 의사도 싫다고 약사도 싫다는데 왜 갑자기 약사들 보고 화상 투약기에 상담 약사가 되라고 하는지. 아니, 국민들도 뭐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별로 나서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옛날에 보면 영리 약국 한다고 또 난리 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뭔가 하니까 약사가 이 약국을 하는데 아예 프랜차이즈 약국을 만들어 가지고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하던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동네마다 약국이 골목마다 있는 약국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니 이런 대형 할인 판매점이 생겨서 동네 그 골목마다 슈퍼들이 다 없어지고 편의점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흡수돼 버렸지 않습니까?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영리 약국 생기면 동네 약국들이 다 문을 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골목 상권 죽이는 일인데 화상 투약이나 예. 약품 택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러 가야 될 약을 예. 화상 투약으로 그다음에 약품 택배로 하면 결국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대한 그렇죠. 아마 재벌 프랜차이즈 예? 이 약 판매 회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사들은 그거 붙어 가지고 약 파는 거 상담해 주는 네. 화상으로 네. 월급제의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정말 이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편의를 주는데 점점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참 우려되는 배가 크네요. 네. 나중에 이제 한 20년 흘러가면 강남에도 약국 다 병원 다 없어지고 강남 사는 분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강남에 사시는 분도 지금 병원 강남 아닙니까? 예, 강남에. 원장님 병원도 나중에 없어지고 뭐 예? 뭐 차지 정명류도 뭐 원격으로 합니까? 로봇가 와서 대신 수술해 줍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리 로봇가 잘 하더라도. 아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으실 자신이 있다고 하시는 다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제가 저 대통령께서요 네. 정말 이 원격 의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화상 투약기 네. 그 다음에 무슨 약품 택배 네. 이런 부분에서요 국민을 생각해 가지고 퇴임 이후를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대통령을 속여 먹는 사람이 밑에 있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기양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가 떠오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주치의가 계시잖아요. 예. 그 주치의가 이 원격 진료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직접 대면 진료하고 이래야 더 확실한 거죠. 주치 그냥 너 출근하지 말고 당신 병원에 가서 일하다가 내가 이렇게 컴퓨터로 삐 누르면 예, 나타나서 날 진단해라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주치의가 그게 그래도 각 대통령 만나갖고 옆에서 이렇게 예. 청진기라도 떼보고 하는 게 그렇죠. 그게 그 주치의의 끝바라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만 가면은 기분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치료를 받는구나.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청진기를 대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대화를 들으면은 바로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플라세보 효과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무슨 한국의 제일 큰 이 저기 병원 송파 예. 쪽에 있는데 하나 갔더만은 예, 의사가 그래요. 저보고 제가 이제 만성 신부증 예, 걸렸을 때 예,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동네 병원이나 가세요 딱 이러는데 와 정말 제가 시한부 생고 받은 것 같거든요. 아, 정말 그래 그래. 또 이 근처에 또 어느 그 대학병원에 가니까 또 의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저 거기 쓰러져서 이제 입원을 한 열흘 했는데 예, 그 제일 유명한 그과의 의사가요 저보고요. 자네는 만성 신부전이야 신부전. 예. 이제 끝났어. 어, 정신 차려야지 이러는데 제가 그때 연타로 2방 맞고요. 예. 그때부터 한 10년을 의사들을 싫어하다가 요즘 김성진 원장님을 뵙고 의사한테 호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사들이 옛날에 그렇게 권위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이제 일제가 의도적으로 이 국민들을 이란시키기 위해서 이 의사하고 이렇게 법관들을 사자 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칼을 차게 했어요. 의사도 칼쳤습니다. 예, 의사도 칼 찼어요. 그것도 말 안 들으면 잘라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뭐 권위를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햄털털 나는 이제 선민이다 이런 이상한 게 이제 비롯돼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제 아버지가 고혈압이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저는 의과대 학생이기 때문에 아 선생님 이게 이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감히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한 최근에 또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제 후각을 잃었어요. 후각을 잃으면 참 기분이 비참해지거든요. 예. 맛있는 것도 모르고 이래서. 근데 그 후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이 말이 이거 좀 나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 100%안 들어와요. 이렇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더라고요. 후배예요. 예, 후배죠. 뭐 다음에 술 먹자고 한번 불러다가 한 대 때려버리십시오. 뭐 좀 폭력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데 뭐 그래서 이런 의사의 한마디가 사람 잘못하면 이게 이 환자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더이 의료계를 대신해 제가 사과를 한번 아니 드리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그때 자고가 좀 상심해가지고 예, 예. 그때부터 제가 그때 그 전까지 굉장히 사람이 혹해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찌질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또 신장 이식 잘 그래서 받으셔서 그때 상처가 내상으로 트라우마로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 사람 이 혀 한마디가 칼보다 더 무섭잖아요. 그래. 또 자네는 뭐 구제불능이야 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는데 그건 안 되지. 시간이 문제지 머지않아 자네는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 보통 그런 분들은 참 없는데 아직도 아, 그런 분들이 예, 계시는데. 그것도 뭐 표정이나 좋게 합니까? 인상 빡 쓰면서 예. 그리고 한 사람은 나보고 웃자라고요. 동네 병원에 가서 관리나 받았어요. 음, 딱 이러는데 그게 참 사실은 저도 뭐 그런 경우를 좀 같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검사하시는 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검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부탁을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끊었대요. 네, 팍팍 막 좀. 근데 자기 가족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주 막막한 걸 느꼈대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예. 거기 저기 누구 좋은데 내 좀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예. 잘 좀 해주라 이러려고 하니까 옛날에 팍팍 끊어놓으니까 예. 전화를 못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참 막막하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부탁을 해도 부드럽게 물론 뭐 부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나 이게 이 소개하는 문화가 많잖아요. 예. 또 뭐 괜히 공정하게 봐주지만 또 전화해서 한번 좀 잘 봐달라. 네, 그래야 마음이 또 좀 예. 편안해서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예, 예. 그게 신해철 씨도 이제 뭐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또 다른 병원 갔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이한 국민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특히나 이 그 큰 대학병원에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셨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더욱더 따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아산 아예 그 송파에 있는 큰 병원에 누구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후배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좀 뭐 병실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또 매정하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참 사람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그 말 한마디라도 그 사회생활이 못하는 거죠. 예, 뭐 선배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없었기도 하면 되지. 예. 그것도 뭐 어떤 후배는 또 전화하면은 또 뭐 그거 뭐 제가 하는 것보다 안내 전화를 하세요. 제가 안내 전화 못해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친구들은 사회생활의 제로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정말 사회생활 모르는 거죠. 오늘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기도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예.